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한반도에서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세한 폭염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제 저도 잠을 못 자가지고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주말이었던 어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94년 이후로 가장 뜨거운 7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1994년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해로 꼽힙니다. 그래서 네. 7월 달과 8월 달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뜨거웠던 연이 이제 바로 1994년인데 어제 이제 24년 만에, 그러니까 199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 서울이 36.9도를 기록했고요. 경북 영천에서는 39.3도, 물론 이제 자동 기상 관측망,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네.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9.3도면은 사람 체온을 훨씬 뛰어넘는 기온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뜨거웠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 경보는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이기도 하고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지금 계속해서 35도를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일주일째, 남부지방은 12일째 폭염 경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최강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습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남부지방부터 해서 이제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태풍으로 인해서 네. 수증기가 지금은 중부지방까지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의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이 밤더위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현재는 내륙 많은 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하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데 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건가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그 폭염이라는 것은 이 일본 쪽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고온다습한 남쪽의 공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밀려올 때 한반도의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남쪽에 머무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장마 전선을 북한 지방까지 밀어 올릴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올해 장마가 이제 평년보다 한 보름가량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이 장마가 빨리 끝났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도 빨리 한반도를 뒤덮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보름가량 빨리 이제 이 폭염이 시작을 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중국 티베트 쪽에서의 열기가 상공을 완전히 한반도를 뒤덮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 남쪽에서 말씀드린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지상부터 이제 중층 정도까지 뒤덮었다면 이 중국 티베트 쪽에서의 뜨거운 공기들이 역시 이제 한반도의 상공을 뒤덮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반도가 지상부터 높이가 한 10에서 12km 또는 그 이상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뒤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강한 햇볕이 역시 이제 지면을 또 뜨겁게 가열하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열기가 이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기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중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전혀 이제 이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날씨가 동서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좀 또는 이제 큰 비가 내려주면 좋을 텐데 완전히 뜨거운 열기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비가 네. 내리기도 어려운 날씨이고 그래서 연일 이렇게 뜨거운 열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의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94년에 가장 최악의 폭염이었던 것을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그 1994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역대 이제 가장 뜨거운 한 해를 기록이 됐었는데 폭염 일수가 30일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6, 7, 8월 세 달인데 그러니까 90일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또는 경보가 내려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웠었고 2위가 이제 2016년 그래서 22.4일 그러니까 20일 넘게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됐었고요. 예. 3위가 18.5일 정도 기록이 됐는데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가장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이 1994년, 2016년, 예. 2013년, 1990년, 1996년.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역시 이제 과거보다 최근에 이 폭염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1994년은 특히 이제 7월 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7월 달에 18.3일 정도 폭염특보가 나타났었고 네. 예. 8월 달에 이제 다행히 태풍이 2개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가 좀 식혔다라고 본다면 2016년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던 해는 7월 달보다는 8월 달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 올해의 여름은 2016년과 1994년 두 개를 합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가 막 끝난 이후에는 이 한반도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열기가 시작된 그래서 1994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2016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의 열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또 뒤덮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남쪽의 고온다습한 영향을 받았다면 이후부터는 중국 쪽에서의 열기까지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2016년과 1994년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016년과 1994년을 뛰어넘는 그런 폭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폭염 일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은 10일이 좀 넘었고 중부지방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10일 안팎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 5위의 이 폭염 일수가 16.8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대로 만약에 전망대로 간다면 예. 한 3, 4, 5위 정도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흔하던 소나기 한 줄기가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비 소식이 가장 가까운 시일에는 언제 들어있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더위가 언제쯤 누그러질지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폭염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2016년에도 기상청에서도 폭염이 언제쯤 누그러지겠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부터 상공까지 굉장히 큰 열기에 한반도가 갇혀 있는데 이 날씨가 언제쯤 이제 서쪽으로 물러가느냐, 그러니까 동쪽으로 물러가느냐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고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제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초까지도 33도를 넘는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비 소식이 언제 있냐면 오늘 오후에 충청 이남 지방에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소나기가 30mm 안팎 정도 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소나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지상에 잠깐 내렸다가 이제 그치는 현상이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여름의 폭염은 이 불볕더위와 달리 습기가 굉장히 높은 끈적끈적한 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고 난 이후에 수증기가 더 많아지면서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열기를 식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이 찐득찐득한 이 폭염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덥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말 8초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는 한반도가 가장 뜨거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8월 초까지는 이번 폭염이 지속이 되겠다. 그리고 8월 중순 정도부터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 예. 중위도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압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 중위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해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다가 뜨겁다는 것은 태풍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씨앗도 현재 많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의 변수는 이 바다에서 태풍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예. 아니면 한반도 근처 그러니까 중국 쪽이나 일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열기가 조금 식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의 원인이 제가 중국 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상공으로 한반도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게 된다면 한반도에 들어오는 열기도 조금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예.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이죠. 일본 쪽이나 북태평양 쪽에 머무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이 조금이라도 수축을 한다면 네. 이번 폭염이 끝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8월 초까지는 33도, 35도의 폭염은 지속됩니다. 네. 태풍이 변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아마도 폭염이 끝나는 지점은 우리가 김동혁 기자를 만나지 않는 쯤 되면 폭염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폭염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사망자가 폭염으로 인해서 10명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집계고 지금 주말 동안에 올여름의 최고 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온열 질환도 지금 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열 질환자도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 또는 사망자가 어느 시간대, 어느 연령대에 발생하는지를 좀 안다면 우리가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오후 시간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정도에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온열 질환자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이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야외와 실내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야외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실내에서도 역시 이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도 뭐 냉방기기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뭐 제습기라든지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좀 가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령자에서 특히 이제 5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0대 이상에서는 주로 이제 온열 질환자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 여성보다는 남성, 그다음에 실내보다는 야외, 그다음에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에서 온열 질환자가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매일매일 또는 이제 매 시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상청의 홈페이지나 또는 TV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폭염 관련된 이 날씨 정보를 수시로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네. 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닥쳤을 때는 야외 활동이 있더라도 최대한 줄이시고 야외에 나가셨더라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 그리고 폭염 대처 방법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